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네. 어, 지난주 시장이 워낙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 네, 수고와 고생 많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버텨내시고 이 어려운 시장 극복하시느라 네, 애쓰시는 모습에 응원 드리면서요. 어, 지난주 보면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날씨도 참 추웠어요. 날씨도 참 추웠는데 일요일이 되면서 날씨도 많이 점차 풀리는 걸로 보니 다음 주 우리 증시도 차츰차츰 풀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주말 사이 안 그래도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 뭐 코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4.2%까지 빠지고 네, 코스피도 뭐 상당 부분 많이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미국 증시까지 추가적으로 3만 포인트가 붕괴되고 나스닥이 또 급락을 하는 모습으로 끝나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말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는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의 하락의 전조 증상이 나올 때는 악재라는 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어떠한 악재보다도 엄청난 호재가 더 많이 나오면서 시장의 고점을 만들고, 반대로 바닥에서는 호재란 호재는 찾아볼 수도 없이 악재만 나오는데도 바닥이 잡힙니다. 증시의 이러한 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네,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이 전조증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뭐 각각의 트레이더, 각각의 전문가, 각각의 이 투자자마다 보는 기준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오랜 시장에 참여하면서 다이버전스에 대한 개념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다이버전스가 항상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우리는 보조 지표라고 하는 거죠. 시장의 흐름을 뭐 일률적으로 하나에 의지해서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발생했던 이 수급적인 부분의 문제와, 그리고 고가에서 터지는 천문학적인 거래 대금, 그리고 쌍봉을 만들었을 때 증가되지 않는 거래 대금과 수급의 모습 속에서 나온 이 보조 지표는 신뢰도를 크게 올려주기 때문에 뭐 그러한 지표의 이 신뢰성을 상당히 근거로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전문가 저런 전문가 또 돈도 많이 썼어요. 배움도 많이 했고, 또 한 분에게는 거의 5년 정도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부분을 배우고, 또 저 나름대로의 이 졸업식도 거치면서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스승님도 있는데요. 자기만의 뭔가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주식 투자라는 게 웃긴 게, 시장이 좋을 때는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이 주는 달콤한 이 수익에 이 취해서 공부를 게을리 하게 되는데, 오히려 시장이 불안하고 시장이 약할 때는 훨씬 더 공부가 잘 됩니다. 지금의 이 약세 흐름은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공부의 기회로, 그리고 이러한 이 위기가 네, 세용지마가 되고 전화의 위복이 되면서 지금의 이 고통이 고진감래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로 주말 즐겁게 보내시면서 월요일 희망찬 출발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금요일 글로벌 증시 게임스탑발 돌발 악재로 인한 시장이 지속적으로 노이즈를 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우가 3만이 붕괴되고 코스피도 3천이 붕괴가 되었죠. 현재 악재가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단기 돌발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근거는 어제 방송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월요일 시장은 개인적으로 개파락 출발하는 게 가장 최고 좋은 시나리오라고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신규 투자자들이 시장을 접근하기 때문에 개파락 이후에 바로 빠르게 반등을 주고 오히려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갭상승이 크게 출발한다면 시장을 약간 관망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줄여야 될 종목이라면 뭐 다 줄여버리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일부 정도 줄이면서 시장이 바닥을 잡아가는지 오후장까지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때는 당연히 시장 뭐 금요일처럼 하루 종일 이 프로그램이 뭐 1조 5천억을 그냥 시장에서 밀어버리는 이러한 수급 논리의 하락, 그 수급이 뭐 출회되는 게 아니라 개인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주식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약간 버팅기면서 좀 시장을 그냥 그때 또한 무대응으로 보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의 변동성의 파도 속에서 휩쓸려 가는 것보다는 수급을 보면서 지켜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파락 출발하면 매수 준비를 잘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파락 출발한다고 해서 이제 주말에 또 지인하고 또 밥을 먹고 간단하게 반주를 했는데, 월요일날 개파락 출발하면 나는 주식을 일부 살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동생분,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동생이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저 미수 물방 해도 됩니까? 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제 또 웃음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수익이 적더라도 꾸준하게 조금씩 쌓아가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금요일 시장 뭐 내용이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금요일 시장도 국내 증시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 종목군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깨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이제 시장의 주도 테마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장중에 보면은 정치 테마주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밖에 뭐 이 녹십자 랩셀이 좋은 이슈를 터뜨리면서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다가 끝났죠. 흔히 이렇게 무너져 내려 버리면은 대량의 매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 종목을 금요일날 이제 매매 동향을 이제 타점을 보면 아마 나왔을 건데, 한 3% 정도 짧게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했죠. 이 자리에서 매수가 돼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 또한 의미 있는 자리에서 근거 있는 매매가 된 거죠. 통상 돌파를 하게 되면 지지와 저항의 구간이 있어요. 이 종목도 시가가 얼마냐면 14,900원에 시가, 호재로 시가가 나왔죠. 14,900원에 시가가 나오고 강하게 시가가 나오고 눌렸는데, 14,100원을 회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 14,000, 14만 1,000원, 14만 1,000원 구간, 이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이런 종목 시장이 안 좋을 때 돈이 몰리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당연한 매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이때 찍고 거래량 돌렸고, 여기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매매를 했는데, 뭐 이런 구간에서 잡아도 괜찮죠. 왜냐면 회복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의미 있는 매매 중에 하나, 그리고 정형화된 매매 기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오후장에 쭉 밀려버리고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였던 시장입니다. 자, 이번 주 일단은 시장이 월요일날 개파락 이후에 반등 확률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뭐 다른 종목분들보다는 대형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날 마이너스 2.8% 떨어진 날 사실 시가 베팅을 들어갔습니다. 목요일날 시가 베팅을 들어가서 28일이죠. 이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시가 베팅이 이렇게 그냥 사서 이 자리에
이런 자리 그냥 전량 매도해버리고 말았던 부분인데, 지금 일단은 시장의 가장 큰 형인 삼성전자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코스피에 대한 이 대칭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왜 지금 이 대칭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냐면,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한 것만큼 상승을 했어요. 정확하게. 그러면 코스피는 여기서 3등분을 하든 반을 하든 조정을 주고 가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얼추 잡았을 때 중심값은 2750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잘 안 떨어져요, 한 번에. 그래서 이 대칭 수열이 있다라는 거를 근거를 하나 잡아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의 이 종목의 이 단기 상승 이후 꼭대기죠. 반대로 보는 거예요, 원래. 꼭대기에서 이만큼 조정을 보였죠. 네, 이만큼 상승을 하고 이만큼의 변곡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다가 잡아도 되고 여기다 잡아도 되는데, 여기서 일단 첫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대충 대칭으로 놓고 본다면 거의 얼추 다 내려오죠. 이 하단 정도 치워버리고 하단 정도. 그러면 의미 있는 구간이 어딘가, 사실 여기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날의 시가도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서 지지와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가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 갭이 떨어지면 정확히 대충 8만 300원이기 때문에 8만 300원에서 8만원을 깨는 자리가 저는 뭐 단기 공략할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삼성전자가 다이렉트로 뭐 60일선까지 떨어진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코스피가 다이렉트로 떨어져 버리면 코스피가 다이렉트로 2600포인트를 간다라는 건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 월요일날 당연히 삼성전자 시가가 개파락이 떨어져서 8만 뭐 300원, 500원 정도면 시가 베팅을 들어가서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 가미되고 해서 많이 빠지지가 않았죠. 낙폭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매매를 할 근거가 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업종 대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 위주로 보는 게 맞을 거라고 봐요. 자, 현대차도 23만원 구간은 저는 강력한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실은 이게 붕 떠있는 차트인데, 이 아래 꼬리에 대한 이 강한 힘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여기까지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이 자리까지 그냥 떨어지기는, 그러면은 10%가 빠져야 된다는 소리인데 쉽지 않을 것 같고, 월요일날 개파락 이후에 현대차도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올 확률이 저는 오히려 높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좋은 매수 포인트가 다가오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부터 여기서 물려버렸다면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죠. 하고 올라올 때 이건 철저한 비중 관리가 있다면 이런 종목은 문제가 없을 거고, 뭐 지금 구간에서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관망하고 60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보였죠. 그러면은 이 횡보의 매직 구간이 있기 때문에 뺐다고도 다시 강하게 올릴 수 있을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GMP는 가동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아차는 매매를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현기차 안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 매매를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얘는 저는 이평선의 첫 자리를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더 떨어지면 21선 첫 자리 정도의 단기 공략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 외 안에서 이 횡보의 모습은 좋으나 가장 약하기 때문에 반등성도 일단은 약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지켜보고 얘는, 자, 네이버 갭을 메우는 첫 자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구간들
갭을 메우는 첫 자리 혹은 이 아랫자리에서는 충분히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에서는 지금 뭐 2차 전지 종목은 SK 이노베이션 정도 보이고, 그 외의 종목에는 사실 메리트를 아직은 많이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어느 시점에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일단 LG전자가 이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가장 강한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강력하게 힘을 모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전자도 16만 5천 원을 기준으로 매도 타점을 잡고 여기서 박스권 행보를 하는지 지켜봐야 될 종목이고, 그 밖에 LG노텍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비싼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LG노텍 같은 경우도 이런 하단 구간, 하단 구간에 오면 지금 잡아볼 수 있는 영역까지 단기간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2,000원만 보태면 24만원인데 24만원 하던 주식이 20만원, 그럼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은 대형주도 고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20%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20%가 빠진 종목이 여기서 좀만 더 떨어지면 30%인데 통상 그런 것도 있어요. 주식에는 3, 3의 원칙, 33%,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46%, 51%, 56%, 66%. 네. 이런 법칙도 있다라는 거를 보면서 나름의 타점을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은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20% 빠졌는데 여기서 5% 빠지면은 벌써 19만 원이죠. 고점 대비해서 19만 원이면 25%. 엄청나게 큰 겁니다. 단기간에 위에서 산 사람은 자산의 4분의 1이 날아가 버린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물려도 그래, 나보다 비싸게 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바닥권 쪽에 있는 종목 중에 롯데쇼핑하고 현대백화점 굉장히 대장주로 치고 가죠. 상승률로 보면은 현대백화점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도 아래 꼬리를 굉장히 길었는데 이런 구간대 아래에서 깨지면 저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 1조 8천억에 11년 만에 여의도에 백화점이 생깁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백화점이 생기고 굉장히 좋은 건물에서 생기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떨어지면 좋은 종목은 잘 잡아야 되고, 건설주 아직 좀 그렇고, 그 밖에 이제 2차전지 섹터 등등을 두루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시총 대형 우량주를 좀 봐봤고요. 자, 수소 섹터. 일단은 수소 관련해서 2월 5일날 수소법이 제정이 되는데 2월 5일 수소법 시행이 있는데, 사실 수소법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거죠. 수소경제 로드맵 2.0 시행 2월 중 발표입니다. 이게 발표의 핵심은 그린 수소, 그 다음에 그린 수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탄소 섬유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효성 첨단 소재를 탄소 섬유의 최대 수혜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나 빨리 급격하게 올라서 기회를 좀 못 잡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지금 주도주는 굉장히 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그냥 가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저는 약간의 지금 효성 첨단 소재가 이런 구간에 거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눌리는 구간을 잡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주도주기 때문에 1등주기 때문에 시장 영향 안 받고 더 가는 겁니다. 효성 첨단 소재고요. 참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좋게 수익 냈다고 좋아했는데 단기간에 거의 80%가 올라가 버리니 마음 좀 찝찝한 느낌이고, 자, 수전에 관련해서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있죠. 효성중공업 지금 보면 효성가 쪽에도 현대글로비스 같은 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런 구간까지 밀렸을 때 보면은 다시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또 시장이 밀렸을 때 봐야 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낙주매매 종목도 한두 종목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낙폭과대 종목군들 중에 한국파마라는 종목이 있고요. 낙주매매 한국파마라는 종목이 있죠. 자, 통상 일봉에 고가 라인이 있어요. 이게 제가 설정을 지표 일자를 별이를 270도 안 보이려나? 270도 안 보이네. 150 좀 늘려야 되나? 140. 아직 기간이 짧아서 50 정도. 기간을 좀 바꿔보면 일단은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3%, 그 다음에 여기는 50%죠. 자,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간 그 시장의 주도주가 사실은 여기서 단기 급락을 떨어졌으면 더 금상첨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안 일어나서 좀 아쉽고요. 근데 이제 최소 저는 단기 낙폭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50%는 맞아야 낙폭과대 종목으로 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들, 라운드 피겨 구간 언저리에 떨어지면 낙폭과대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박셀바이오도 낙폭과대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29만원 대비해서 일단은 50%가 깨졌고요. 61% 선까지 내려와 있죠. 마이너스 61% 선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 중간중간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20%에서 6%까지면은 이때도 거의 30%의 변동성, 마이너스 8%에서 23%면은 이때도 30% 변동성.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이미 기본적 반등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이 구간에서의 변동성인데, 살짝 밀었다가 올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30% 변동성은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밀었다가 올라가면 이런 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뭐 11만 2천원, 뭐 12만원 선에서 반등이 나오면 15만원까지 30% 이런 식으로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어마어마했던 주도주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주도주 개념에서 하나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저는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60일선 첫자리에서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나올 때도 있는데,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딱 버텨주는 모습이라 월요일날 박살이 나지 않는다면, 월요일날 저는 오히려 갭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그냥 올라가 버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이 종목을 지금 들고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추가 매수한 거는 제가 매도를 좀 하고, 매수는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매수 일부 팔고, 여기다가 제가 좀 걸어 놨었는데 원래 이 자리에다가 14만 1,000원에다 걸어놨는데 매도가 안 돼서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좀 더 사고 뭐 가지고 있던 거 좀 팔고 좀 들고 있는데, 박셀도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 움직인다. 즉 시장과 동떨어지게 단기 강력한 반등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고요. 뭐 마지막으로 뭐 비덴트라는 종목, 비덴트라는 종목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M&A 관련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악재에서 매수를 해서 호재에서 파는 게 정석입니다. 아주 좋은 구간에 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까지 라이브 방송 가족분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뭐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체험이라든지 뭐 그런 거 일체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이걸 진행을 하면서 시장이 안 좋거나 뭐 휴일이 많거나 했을 때는 전부 다 뭐 기간 연장을 진행을 시켜 드렸으면 드렸지. 네. 그런 부분은 아직 좀, 네, 진행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쪽지를 많이 보내주셔서, 네, 공개적으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